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의원에게 충남 도정과 교육 행정에 관한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당 이선영 의원입니다. 팬데믹 시대에 도민의 삶이 많이 힘겹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 취약 노동자들은 하루하루의 삶을 힘겹게 연명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백신 예방접종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노력하면서 코로나19를 이겨나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헌법 제10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한 의무를 지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질의할 주제인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불법 파견 중단 및 차별철폐 문제, 충남 사회서비스원의 노사갈등 문제, 충남교육청의 취업지원관 고용차별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본의원은 헌법 제10조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늘의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승조 도지사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먼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대제철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원청 노동자만 해도 모두 17명이 산재로 사망했습니다. 사고재해 323명, 질병재해가 361명, 총 684명이 산업재해를 입고 고통을 받고 있는 산재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하청 노동자 재해 사고까지 하면 더 많은 노동자들이 생명을 잃거나 다쳤기 때문에 우리는 현대제철을 죽음의 공장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사망사고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보장된 기본적인 방호조치나 출입금지조차 없는 위험천만한 현대제철의 현장이었습니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현장 설비는 협착 위험이 상존하는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방호울이나 센서조차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입금지를 위한 시건장치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기업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안전불감증에 노출되어 있는 사업주와 대기업의 눈치를 보면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는 고용노동부의 천안지청도 그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충남도청에도 산업안전팀이 존재하고 있고 충남의 모든 산재를 보호하고 감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조례를 통해서 그 상위법보다는 못하지만 조례를 통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불과 2명밖에 없는 직원이 이 일을 전부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제철은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도 상당히 큽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약 6천여 명의 사내하청 소속 노동자가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라는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불법 파견 시정 지시 역시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회의 시정 권고는 헌법, 근로기준법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원 판례, 국제노동기구 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이며 고용노동부의 시정 지시 역시 2018년 말부터 4개월에 걸친 실사 끝에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는 기업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서 사회 양극화에 따른 국가적 이기를 야기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 도지사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먼저 답변을 올리기 전에요. 현대제철처럼 국내 굴지 대기업에서 이런 산재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대기업의 기본적인 책임조차도
방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국회 논의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이 하루속히 통과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민국 1인당 GNP라든가 총 GDP에 전혀 걸맞지 않게 이런 산재 후진국 차원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1년에 직접 사망자가 한 800명이 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 2천여 명 정도가 우리 산재로 사망하는데 이런 후진국 차원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엄격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현대 제철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과 같이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정말 대책을 촉구하고 철저한 그 노동법 준수를 요청드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권을 위해서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임금이라든지 어떤 자가용 비품 설비 시설인데 이런 것 또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가용 출입에 대해서 차별을 준다는 게 기본적으로 얼마나 커다란 모욕감을 느끼겠습니까? 심지어 비품을 보관하는 사무장 같은 경우도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런 사회적 책임이 있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에 심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위에서 시정을 했지만 자가용 문제라든가 비품이 해결이 됐고 임금 문제라든가 이 도급 대응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인데 하루속히 인권위 시정대로 좀 조치가 따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하청 근로자의 직접 고용 문제는 이것도 그 고용부에서 이 조치가 내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또 판결이 내려진 건데 그렇다면 당연히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저는 그 이유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제철은 우리 대기업답게 우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입장에서 이런 인권위원회 시정 어떤 이 고용노동청의 이런 명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를 우리 충남도지사에서 촉구하는 바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산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충청남도와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시정할 수 있고 이행을 강제하기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 권한이 너무 부족하다. 너무 부족한 게 아니라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라도 하루속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 법률이 개정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런 가운데 충청남도로서는 법 외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한번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조심스러운 것은 법 위적으로 우리가 충남도가 활동을 한다면 그게 바로 기업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규제다. 이런 또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양자 간에 잘 조화롭게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충남도도 한번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노동 양극화 해소를 위한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 등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을 위한 충남도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다각적인 방안이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방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노동에 관련된 권한이 없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시정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 근간을 뒤흔드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 파견법과 대법원 판결에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제조업 현장 내 비정규직의 존재는 우리 도지사님이 강조한 대한민국 3대 위기 중, 즉 사회 양극화, 저출생, 고령화의 핵심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국가기관의 구체적인 시정 지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 도지사님과 충남도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한민국의 사회 양극화 문제가 절박한 문제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회 양극화 문제의 가장 커다란 단면이 바로 비정규직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인구 노자 한 2,044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비정규직 일용직이 742만 명이 이르겠습니다. 무려 36.3% 정도가 비정규직 일용직인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면 사회 양극화가 해소될 수 없고 저는 국가의 미래가 정말 없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비정규직 일용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임금, 복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할 국가적 과제다라는 생각하고요.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제2차 충청남도 노동정책 개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충남 노동권익센터와 시군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통해서 모니터링과 실태 조사, 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적극적인 권익 보루에 노력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만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실 이런 게 그 대기업이라든가 민간 기업에서 우리 그 도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나 없다는 점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자율에 맡기지만 최소한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우리 도에서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이 비정규직이 심각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제철의 당진 공장에서는 비정규직 임금, 부대 시설 이용 등에 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고요. 불법 파견도 여전합니다. 그 현대제철 불법 행위의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고요. 직접 채용의 의무를 저버리고자 불법 파견을 축소하고 은폐하기 위해서 구조조정 및 효율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당진 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도지사님이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죽음의 왕국이라고 불리는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 대해서 특별 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우리 도지사님께서 어떤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누차 말씀드렸지만 충청남도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그 권한을 행사하는데 조금도 주저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없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충청남도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충남도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일을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도지사로서 특별감독을 요청하는 어떤 의견을 제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사님 말씀처럼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고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정규직 노동자의 60%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그 코로나 상황에서도 연일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이 3천억을 웃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파견으로 인건비는 60%만 지급하고 있다는 것은 충남 도민을 싼 임금의 노동자로 활용하면서 영업이익을 극대화하였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도 불법 파견이라든지 산재 사망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 근로감독을 지사로서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한번 그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면 특별 감독관 파견 요청도 적극적으로 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현대제철 당진 공장만 해도 대략 그 정규직 직원의 임금이 8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의 수준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내 하청 근로자분들은 별다른 업무가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60% 정도 임금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정말 적극적으로 시정돼야 되고 이것은 어떤 인간의 기본권 차원에서도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충남도가 특별 감독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요청을 하도록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충남 사회서비스원 노사 갈등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서비스원은 정부가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어린이집 교사 등 사회서비스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서 처우와 서비스질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입니다. 그에 부응하여 충남 사회서비스원은 충남복지재단을 재편한 기관으로서 그 초석을 다지기 위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기관이 업무 집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노사 상생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남 사회서비스원은 노동조합과 집행기관의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충남 사회서비스원 노동조합은 기관에서 복무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가 열악해진 상황을 토로하면서 기관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나 그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 테이블에 불합리한 점에 대한 생각의 간극도 크고 노동조합에 대한 기관장의 인식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늘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을 보장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충남 사회서비스원의 갈등 문제 중 하나인 노동자 처우 문제는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충청남도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님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사회 서비스원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어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근무하는 여러 기관에서 이런 충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그 복지의 서비스 수급자 범위는 확대된 것은 틀림없이 있는데 어떤 복지 전달기관 입장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제 판단이고요. 예, 전체적인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가 좀 해결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갖고 있는데 예, 충남 사회서비스원만 우리가 말씀을 드린다면 잘 아시다시피 요양보호사라든가 아니면 그 장애인 활동 보진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어린이집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해서 이 업무를 담당하자는 게 그래서 선도적 모델을 마련해서 이 제도가 민간 기관에까지 확대시키자는 게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꼭 필요한 것에 굉장한 의문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국회에서 그랬었는데 여하간 그런 목적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런 목적에 따라서 본래의 업무는 또 나름대로 달리 판단이지만 여러 가지 충남 사회서비스원이 노동자와 관계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있는 것도 사실이라 말씀드리고 그런 문제에 대한 충남도지사로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충남 사회서비스원만 보면 현재 임금 문제 같은 경우는 다른 사회복지 시설의 종사자보다는 임금이 좀 낮습니다. 좀 더 위이고 다만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는 좀 낮은 것은 사실인데 일반 사회복지 종사자 가이드 라인을 기준으로 좀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는 5차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6차 협상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그거를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변화되면서 근로자분들, 직원분들의 임금이 감소되는 상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상호 하방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하위 직급에 있는 사람이 후하게 하는 개편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청남도가 이런 인건비라든가 이 부분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 충청의 많은 그 공공기관과 이 문제를 또 이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6차 협상을 통해서 우리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교섭을 통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충청남도도 아마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네. 지금 사회서비스원 그 사측과 노측의 그 임금에 대한 서로 이제 그 제한이 다른데요. 그 간극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것, 네. 그것이 노조의 요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님도 의견을 같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인건비, 총액 인건비가 선이 적정해야 그 해당하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네. 관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그 총회 관리자라는 게 좀 묶여 있는 것도 있고 다른 공공기관 간의 어떤 문제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생활임금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인 방향은 우리 충남도뿐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임금을 통해서 결혼을 원하는 사람은 결혼을 준비할 수 있고 출산을 원하는 사람은 출산을 할 수 있고 아이를 키우면서 보육과 양육이 가능하고 나아가서 노후 대비가 되는 임금 구조로 우리가 방향으로 개편되지 않으면 늘상 우리 사회는 고비용 각자 도생사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방향이 저비용 상생 연대 사회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남 사회서비스원 본부 소속 시설의 전체 직원의 고용 형태 및 노동계약 기간 그리고 종사자 근무 성적 평정 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충남 사회서비스원에는 노동 문제를 전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응하여 기관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상근 노무사가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별로 2명을 또 추가로 계약해서 모두 3명이나 그 사회서비스원을 위해서 일하는 노무사가 3명이나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네. 한 기관에 노무사가 3명씩 계약되어 있다는 것이 적정 인원인지 저는 궁금하고요. 각 사안별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소요된 경비가 약 5천만 원 죄송합니다. 5천만 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금 협상과 관련해서 겨우 입장 차이는 1,5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무사 비용 5천만 원 이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번 임금 협상이 그렇게 낭낭을 겪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도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미제출된 자료가 그 반드시 제출할 자료라면 그 문제를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사회서비스원에서 노무사 3명을 고용했다는 것은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안별로 2명이 노무사를 고용한 것이 아니고요. 그 상황에서 그 법적 계약을 맺어서 그런 상태에 대처하도록 했다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충남 사회서비스원이 직접으로 고용한 노무사는 아니다는 말씀드리고, 상근으로 하는 노무사는 1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런 가운데 노무사 비용으로 5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현재 입장 차이가 1,500만 원이기 때문에 노무사 비용으로 들어갈 돈이 이 부분에 투입됐으면 문제 해결이 훨씬 쉬웠을 것이라는 말도 좀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 기관 입장에서는 대응하는 차원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는 또 우리가 이선영이 충분히 이해하시라고 보고, 이 입장 차이가 아주 크지 않습니다. 이 노조 쪽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주 무리하고 억지 주장이 아니라 판단하고요. 또 사용자 입장에서도 이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결사적으로 이거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6차 협상을 통해서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의견이 점차 좁혀지고 네. 있다니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 노무사가 그동안 지금 벌써 10건의 그 노무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그 상임으로 노무 계약을 하셨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이제 사안별로 계약을 하고 있으나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5천만 원을 네. 상회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기간제 노동자 고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남 서비스원에서 계약한 그 노동자가 그 위탁 기관까지 포함해서 161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등의 상당수가 계약직이거나 계약직인데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제5조에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전환, 사용자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충남 사회서비스원의 기간제 노동자 관리 규칙을 보면 제9조에 채용기간, 기간제 노동자의 채용기간은 9개월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법률과 규칙에 근거해서 9개월 이상이면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전환이 되지 않은 직원이 있습니다. 부속실 직원인데요. 2020년 3월 9일에 채용돼서 1년 3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요. 아직도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요. 미해당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9개월 이상 근무한 이들에 대해서 사용자가 무계약을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적혀 있고요. 아직까지도 기간제로 채용해서 일하고 있는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례로 2021년 1월 4일에 신규 입사한 계약직 직원이 4명이 있는데요. 4월 30일 날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금평을 통해서 7월 1일자로 정규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속실 직원은 아직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충남도청의 출연기관에서 기간제 직원을 특별한 이유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관리기관으로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사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말씀을 제가 이제 사전 그 질의 때문에 제가 못 받았기 때문에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한번 정확하게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충청남도의 기본 입장은 정규직 전환 요건에 들면 단 한 명도 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충남도의 기본 입장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 바로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작년과 올해는 나누어서 아마 개혁을 체결했는데 그냥 그 법적 제도적으로 그 목적을 희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시정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요건이 부합한다면 당연히 전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충남도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충남 사회서비스원 내에 있는 그 기간제 노동자 중에서 가장 그 오래 근무한 노동자고요. 이후에 채용된 노동자들도 다 정규직으로 네. 바뀐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네네. 왜 그런 상황이 도래했는지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해당 직원을 공채로 다시 뽑을 생각이다. 그래서 공개 채용하면서 이분은 이제 다시 이제 재임용권이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같은 직으로 그 전환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예,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다음 질문은요. 충남 사회서비스원 부당해고자 원직 복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조합원에 대한 구제 신청이 지난달 충남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 인정 판결에 따라서 노조에서는 원직 복직을 실시하겠다고 회신하고 같은 날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재심을 신청하는 이중적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원직 복직 일정 논의 없이 방관만 하고 있는데요. 노조는 조속한 원직 복직 및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 사측이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이달 중에 단체 행동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도 무시하고 노조와 대립각을 세우는 기관장의 관리 운영이 합리적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혹시 지사님의 입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아마 그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소송 제기한 거와 그 위원회에서 원직 복지하는 것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충청남도가 그런 근로자의 정당한 권한을 침해하는 일은 없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제가 잘 살펴보고 조치할 건 조치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네. 연봉 협상에 관한 문제로 노사 갈등을 빚고 있는 우리 충남 사회서원이 지금 노조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 실시된 근무 성적 평정에서 일부 노조원의 점수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지난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논란이 된 비위 행위자보다도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에 노조는 이번 금평에 대해서 문제 제기와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사측은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해서 거부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노동조합과 상생하지 못하고 갈등 구조에 있는 충남 사회서비스원의 관리 운영 현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먼저 의원님 말씀에 취지는 동의하지만 사실 근무평정 점수 같은 경우는 우리 도가 공공기관에까지 그런 것을 관여하고 감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당하고 어느 으로 봐도 맞지 않는 조치하면 결과적으로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근무평정 점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서 그게 반드시 공개해야 될 자료라면 또 공개하도록 반드시 저희가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그 노동조합 그 조합원들이 그 금평에 대해서 낮은 점수를 받는 어떤 경향성이 뚜렷하다고 한다면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평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지 그것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뭐 노조 활동을 이루해서 금평이 절대 불리하게 적용돼서는 또 더구나 고의적으로 그런 평가를 내려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금평 자체에 대해서 도가 그냥 세세하게 개입할 수는 없더라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적절하게 되었는지 한번 보고를 한번 살펴보실 해달라는 필요는 있을 것 요청을 하도록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네네네.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연구윤리 위반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거는 사전에 제가 질문지 요지를 드리지 못해서 오늘 처음 듣는 얘기실 텐데요. 우리 준비된 화면이 있는데 한번 봐주시고요. 충남 도의회에서 2020년 용역을 받아서 수행한 입법정책 연구, 충남 노인 돌봄 서비스 모델 개발 연구와 2020년에 수행한 충남 사회서비스원 기본 연구, 충청남도 노인 커뮤니티 케어 활성화 방안 연구를 보면 두 연구 보고서에 인용 출처가 미표기 되어 있고 중복 게재 등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충남 사회서비스원의 연구 보고서와 충남 도의회에 제출한 용역 보고서의 내용에는 출처가 미표기된 표절 문제가 있고 더 심각한 것은 부당한 중복 게재 문제가 있습니다. 충남 여기 내용을 양쪽을 보시면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충남 사회서비스원은 도의회 연구 용역을 받기 전 이미 유사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용역비를 받아 마치 다른 연구인 것처럼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통계 데이터를 중복으로 사용하였고 두 보고서를 모두 동일한 표와 내용을 작성하면서 출처 표시도 제시하지 않아 중복 게재에 따른 표절 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도의회에서 제출하는 보고서인 충남 노인돌봄 서비스 모델 개발 연구에 ISBN 국제 표준 도서번호 출판번호도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즉 도의회에 제출된 연구 보고서는 출판물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쇄물에 불과합니다. 이에 충남 사회서비스원이 도의회 연구와 동일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다음 화면도 보여주세요. 더욱이 이에 충남 사회서원이 도의회 연구와 동일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연구비를 수령한 점, 도의회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출판번호 승인을 받지 않은 점, 연구를 수행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데이터 및 내용 중복 게재 등의 연구 부정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 충남 사회서비스 원장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사실로 밝혀질 때는 즉시 연구비 회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지사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물론 그 연구 기관이 틀리더라도 통계 수치를 인용할 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아까 형식을 보니 이 출처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면 여러 문제가 있고, 사실 그래서 이제 연구 용역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렇게 이제 중복한다든가 남의 연구를 이제 가로채기 형식의 연구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해 보고요. 저도 한번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도의회 감사위원회든가 그런 기관을 통해서 한번 철저히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용이 상당 부분 중첩되는 만큼 그 출처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그 별도의 연구비를 따로 받는 그 이중으로 연구비가 수령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필요하다면 연구비도 그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이 문제는 충청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연구 용역에 굉장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상 감사원이라든가 우리 보통 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되는 상황이 되는데 근본적인 인식 개선하고 제도적 절차적으로 마련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다 철저하게 조사해 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충남 사회서비스 원장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남 사회서비스원 지회장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민주적 노사관계 형성과 건전하고 평등한 노사문화 정착을 기원합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네.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노력한다면 오늘과 같은 충남 사회서비스원의 노사 갈등은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도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으로
사회서비스원의 노사관계가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잘 그런 대비책을 마련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충청남도 공공기관에서는 노동자 사회 이사 제도를 전국에 제일 먼저 도입한 도입니다. 그래서 과정에서 우리가 미흡하고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기본적인 방향은 어떤 노동권이라든가 어떤 노동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확실한 원칙과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충남교육청은 무기계약직 지원관과 임기제 공무원 취업 지원관의 처우 문제가 달라서 취업 지원관 고용차별 문제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취업 지원관 11명은 교육공무직의 EU형의 급여를 받고 있고요. 충남교육청 임기제 공무원 취업 지원관 36명은 충남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처우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는 일은 같지만 급여 및 처우 조건이 상이한 상황인데요. 교육감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그 해결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지곡교고등학교의 취업지원관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질문 주신 우리 이선영 의원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취업지원관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좀 말씀이 길기 때문에 그냥 간략히 줄이고 지금 말씀하신 숫자 이런 것들 맞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서 제 생각을 드리기에는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올리겠고요. 타 시도 교육청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육부의 사업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의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교육 공무직원으로 채용하게 될 경우에는 임금 수준의 문제서부터 이런 것도 따지면서 또 사립의 경우에는 이게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가 없는 조건이었고 8시간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이분들을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시간 선택제 하루 7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립학교에는 또 그 법령이 그렇게 준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불가피한 선택을, 어정쩡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서 고용 형태를 처음에 결정하는 과정이 2019년 1월 말에 교육부에 공문을 받고 이걸 결정하는데 반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충남의 경우에는 지곡교고등학교에서 양질의 취업 그리고 안전한 취업을 좀 잘하고 싶은 학교 당국의 소박한 그런 소망 때문에 타 시도에 비해서 취업 지원관 요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도세에 비해서 또 학교 수에 비해서 많아가지고 전국에서 지금 2번째 정도 숫자가 되는데 그런 과정에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존재적 차이 때문에, 존재론적 차이 때문에 다른 형태를 띌 수밖에 없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래서 교육부와도 논의를 좀 하고 또 다른 직종하고 또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야 되는 고민스러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좀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또 좋은 해결책이 뭐냐 하는데 현재 이 고용 상태를 언제까지 교육부가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대답을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공무직으로만 그렇게 채용하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이 고용 상태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결정을 했었다. 그리고 작년 4월, 3월 이때까지 학교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약 1년 넘었고 이분들에 대한 평가 이런 것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쨌든 교육부 또 집행부 그리고 의원님이 좋은 의견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의견들을 좀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함께 필요하면 토론하면서 방법을 더 좀 찾아보겠습니다. 다시도교육청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더니 고민 지점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함께 좀 전국적인 차원에서도 풀어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또 많은 의견 수렴 속에서 해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임기제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실까요?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사업이 끝난다고 하면 이제 이후의 고용은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지금 사립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11명의 공무직들은 무기계약으로 채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 의원님 고민 지점 또 지적해 주시는 말씀과 제가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다르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두 개 국, 두 개의 과가 걸쳐 있는 사안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의원님 찾아뵙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방안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서 벌써 마이크가 꺼졌네요. 나중에 별도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무직에게 급여를 주는 체계가 두 개로 돼서 1유형, 2유형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급여 체계랑 최대한 간극이 없는 그 차이를 최대한 좁힐 수 있는 노력을 좀 더 해주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네,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제 아마 파악을 하셨을 텐데 한 군데를 빼놓고는 다 2유형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포함해서 다각도로 좀 고민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같은 일을 하는 동일 노동은 동일 임금을 주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우리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별이 없도록 교육감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법 제10조가 제대로 이행됐다면 오늘의 이 문제들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을 텐데요. 헌법 제10조가 제대로 시행되는 대한민국이 되고 충청남도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